구분구조법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를 구하고 싶은데 간단한 도형으로, 현재 아래 그림 보니까 정사각형으로 보이네요. 간단한 정사각형으로 잘게 잘라서 넓이 또는 부피의 합의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을 구분구조법이라고 한다. 눈으로 볼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만약에 1인 어떤 도형이었다면 얘가 한 10조각인가요? 10개라 칩시다. 10분의 1 크기를 가지는 정사각형으로 막 쪼갰더니 요렇게 생긴 곡선으로 생긴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데, 요런 조각들 개수를 살려보면 근사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조각을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 1000분의 1 아주 무한히 잘게 쪼개면 요 실제 넓이랑 좀 비슷하지 않겠나? 이게 구분구조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략 한 10분의 1 정도로 잘라보고 그걸 일반화 시켜서 n에 대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요 속에는 요 조각이 몇 개가 있어요 라는 형태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 극한 n을 아주 잘게 쪼개면 그 극한 값이 아마도 요 넓이랑 같지 않겠나. 왜 배우느냐라고 한다면,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요, y는 x제곱 같은 경우에, 얘가 y는 x제곱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넓이는 이거 적분하게 되면 3분의 1이라는 걸 우리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적분할 수 있거든. 근데 적분을 못하는 식이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실제로는 우리는 극한이 적분으로 가니까요. 적분을 못하지는 않겠죠. 그럼 반대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잘게 쪼개서 얘를 넓이를 구한다라는 개념이 극한을 구해서, 극한 값을 구해서 얘를 대신 넓이로 표현한다라는 건데, 그럼 어떤 도형에서 극한을 구해서 넓이를 구하는 이 계산 과정을, 이 연관관계를 공부를 한 다음에 극한 값을 대신에 넓이를 구함으로 해서 극한을 계산을 대체하는 형태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y는 x제곱 같은 경우에는 극한도 적분도 둘 다 가능한 형태인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x의 10승이다. 그럼 우리는 요 극한값 계산이 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적분은 또 괜찮잖아. x 10승 적분 쉽죠. 그래서 극한과 넓이의 관계를 이해를 한다면, 극한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럼 적분하자. 적분한 다음에 이 적분값이 극한값하고 같겠지.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극한은 그러면 굳이 구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인데, 도형 자체가 바로 우리가 그 인테그랄 형태를 나타낼 수 없는 입체도형 같은 경우에 보자마자 얘를 뭘 인테그랄로 표현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입체도형에서 부피라면 뭔가를 잘게 쪼개서 규칙성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넓이 평면도형이나 입체도형을 극한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극한으로 계산이 가능하면 극한에서 해결을 하고, 극한에서 해결이 안 되면 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이번 단원과 다음 단원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극한이랑 인테그랄의 관계. 계산 결과는 같이 나오겠지. 그런 형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 잘게 쪼개면 극한값, 작은 조각들의 합에 대한 극한값은 넓이하고 같을 것이다. 극한 계산할 수 있으면 인테그랄 안 써도 넓이 계산할 수 있고, 극한 계산 도저히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인테그랄 써서 넓이 구한 다음에 요 극한값하고 같겠지. 요런 형태, 왔다 갔다. 요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는 구한다 했으니까 첫 번째 구분구조법에서는 극한값이 구해지는 형태에 대해서 아마 주로 보게 될 거고, 요 다음 정석분 정의에서는 반대로 극한 잘 못 구해서 적분한 다음에 그 적분값을 극한값이라고 말하는 형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설명을 위해서 책에서 이거 일부분만 좀 잘라왔는데, 우선 요 두 개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그림에서 차이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곡선이라서 끝점에서 의미를 여러분이 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x제곱은 원점 지나니까 그게 좀 과장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요렇게 표현을 해서 4조각만 따로 한번 잘라 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조각만 합시다. 여기도 3조각만. x제곱이랑 요 그래프랑 좀 동일시해서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서 1까지 fx에서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 실제로는 곡선이지만 그냥 그리기 편하게 직선으로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 그러면 여기를 직사각형 형태를 만들 건데 요 제일 오른쪽 직사각형 보시면 오른쪽 직사각형 오른쪽 위에 점이 함수에 걸려 있는 형태죠. 그럼 얘도 요거에 대한 좀 간단하게 그려진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요런 도형을 3개를 나타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그 다음 요거는 제일 오른쪽 직사각형을 쳐다보니까 왼쪽 위에 점이 함수랑 같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그림을 조금 간단히 그려서 표현해 보면 요런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끝에가 잘 안 보여서 이거 그렸어요. 원점 근처에서 잘 안 보여서. 그래서 얘는 원점 근처에서 자세히 보면 오른쪽 걸려 있어서 여기 작은 조각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원점이라서 여기 없어요. 바닥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자 여기서 0에서부터 1까지 n개의 조각 눈으로 볼 때는 3개, 여기 0에서부터 1까지 n개의 조각 눈으로 볼 때는 한 3개 정도, 여기가 이제 n이 3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 조각들의 요거를 구해서 요거를 합을 한 다음에 합을 하고 n개가 현재는 n이 3인데 이게 n이 무한개를 가게 되면 촘촘하게 생겨서 이 넓이랑 좀 비슷하지 않겠나,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n이 엄청나게 잘게 쪼개지면 n이 6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얘는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는 n이 6이 되는 순간 여기서부터 반 잘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잘리겠죠. 점점 실제 넓이에 좀 가까워지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직사각형으로 요거를 작은 조각들을 만들 텐데 이 직사각형들이 오른쪽 끄트머리가 함수에 걸리든 왼쪽 끄트머리가 함수에 걸리든 상관없이 아주 잘게 쪼개면 요 함수 fx의 넓이에 가깝게 다가가겠죠. 그래서 계산은 이걸 하나 저걸 하나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한테 문제를 푸는 방향에 대한 자유가 주어진다면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다만은 필요 없고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책에서 설명을 할 때는 둘 중에 하나의 방향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 따라서 이거는 오른쪽 위에가 걸리는 형태구나, 왼쪽 위에가 걸리는 형태구나, 그거를 좀 구별할 수 있으면 좋고, 그 차이를 지금 요 도형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다시 일반화시켜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간단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세 조각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를 가는 극한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냥 세 조각에서 끝. 얘가 fx, 얘도 fx, 얘도 n이 무한대를 가게 되면 요 조각의 합은 시그마 조각의 합은 s랑 같아져요. 극한을 가게 되면 시그마 조각의 합은 s랑 같아져요. 근데 극한을 안 가면 얘가 지금 노랑이 큰가 얘가 노랑이 큰가 라고 보면 얘가 또 삐져나간 부분이 있으니까 얘는 요만큼 손해받고 위에 게 커 보이죠. 그러니까 모든 fx에서 오른쪽 위에 걸리면 요 조각들이 넓이가 클까? 요 세 조각의 합이랑 요 세 조각의 합은 모든 fx에서 다 클까? 항상 위쪽 그림이 클까라고 물어보면 이건 어떤 상황일까요?
요거랑 비교해 볼게요. 감소함수에서는 똑같이 세 조각을 낼 때 오른쪽에 걸리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얘도 오른쪽 위에 걸렸죠. 여기 직사각형에서 오른쪽 위에가 함수에 걸리도록 도형을 그리면 함수 오른쪽 위에가 함수에 걸리도록 이렇게 하면 감소함수에서는 안쪽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증가함수에서는 바깥쪽으로 삐져나가는 형태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딴 거는 까먹어도 이게 증가함수, 감소함수일 때는 뭔가 리미트가 없는 형태에서는 대소관계가 달라지더라라는 거. 분명히 여러분 까먹을 건데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때 그때 그거였어. 딱 그 정도까지만이라도 기억을 해주세요.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에서는 리미트 가게 되면 무조건 같아요. 리미트 가면 얘 S입니다. 얘랑 같아져요. 근데 리미트 안 갔을 때는 대소관계는 증가 감소에 영향을 받더라. 이 말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여기다 합쳐서 그리면 이거 주황이랑 위에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오른쪽에 걸리도록. 왼쪽에 걸리도록 하면 얘는 도형이 이런 형태로 생기기 때문에 밑에 것처럼 그리면 얘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이 부분에서 얘를 이제는 n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세 조각 냈습니다. 그럼 얘를 n조각 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로의 가로의 길이가 얼마냐 그러면 얘는 n분의 1로 똑같습니다. 여기도 n분의 1로 똑같고요. 여기도 n분의 1로 똑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가로는 n분의 1로 똑같습니다. 여기도 n분의 1로 똑같고 n분의 1로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조각으로 냈으니까 요 점의 좌표를 n분의 1, 요 점의 x 좌표를 n분의 2, n분의 3 이런 형태고 얘는 n분의 0 이런 형태죠. 이 그림에서 첫 번째 직사각형에서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게 목적인데 여기서 높이는 뭐로 결정을 하면 될까? 여기서는 위에 오른쪽에서 걸렸으니까 n분의 1에 대한 함수 값이 첫 번째 높이가 되지 않겠나? 이해되죠? 그래서 요 직사각형 한 개를 나타내게 되면 가로는 n분의 1 다 똑같습니다. 여기 fx 대신에 x제곱 해도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그냥 그대로 x제곱 요거 풀 거니까 x제곱에다가 n분의 1을 대입하는 함수값에서 첫 번째 높이는 n분의 1에 대해서 제곱입니다. 두 번째는 요 두 번째 직사각형에서 높이는 뭐냐 그러면 n분의 2에 대해서 제곱이 되고 세 번째 직사각형의 높이는 n분의 3의 제곱입니다. 요거는 높이들이죠. 그 다음에 가로는 통일돼서 얘는 n분의 1이 통일된 형태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이게 세 조각의 직사각형이 합이 돼요. 한 조각을 S1, S2, S3라고 표현한다면 얘는 시그마의 SK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리미트 없습니다. 아직 리미트 안 했어요. 얘는 조각의 합일 뿐이에요. 이제 3이랑 n이랑 좀 동일시 해주세요. 아직은 n개만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n까지 간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나는 3개만 그렸으니까 3이라고 한 거고 그러고 나서 바로 극한 가기 전에 요거랑 같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도형에서 이게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문제는 아닙니다. 왼쪽이 높이를 결정짓는 도형 이렇게 봐주세요. 여러분 고정관념 작은 거 이렇게 보지 말라는 의미가 좀 들어있습니다. 작은 거를 고르는 개념이 아니라 왼쪽에서 높이를 결정하는 직사각형의 왼쪽에서 높이를 결정하는 직사각형 왼쪽에서 높이를 결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거 넓이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 n분의 1입니다. n분의 1입니다. n분의 1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높이는 0을 대입한 거죠. 그래서 얘는 n분의 0 x 좌표입니다. n분의 0, n분의 1, 여기 n분의 1, 여기는 n분의 2, 여기는 n분의 3 이런 형태 좌표. 요거 제곱 이게 높이입니다. 그 다음 n분의 1의 제곱 n분의 2의 제곱 n이 현재 3이기 때문에 3까지 안 가죠. 제일 마지막에는 n분의 2 높이 하게 되면 제일 마지막 직사각형의 높이가 결정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 직사각형, 3개의 직사각형은 일정한 가로의 길이 n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개수는 n개예요.
3개가 n개니까.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n인데, 자, 여기는 여기 0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좌표 기준으로 보면 얘는 0에서부터 n-1까지의 n개 이렇게 표현할게요. 얘는 여기 좌표 기준으로 보면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만들어진 도형들, 얘는 대입한 게 0에서부터 n-1까지 대입해서 만들어진 도형들, 이런 형태로. 그 다음, 자, 예를 들어서 3이 n까지 갖다 치면 얘는 시그마로 표현하게 되면 시그마, 분모는 n제곱 그대로고요. 여기 n제곱이 있고 분자만 1제곱, 2제곱, 3제곱, 3제곱, n제곱 되니까 얘는 k의 제곱의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밖에 n분의 1이 있는 형태고 여기 n분의 1 형태. 그 다음에 요거 n 삼승은 시그마 입장에서 보면 k가 1부터 n까지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n 삼승은 상수죠. 그러니까 얘는 밖으로 나가도 되죠. n 삼승분의 1이 되고 시그마 1에서 n까지의 k제곱이 되는데 얘가 우리 그 수열에서 6분의 공식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적어보면 이거 수열에서는 6분의로 기억을 하지만 극한에서는 여기 뒤에 개수 2가 숨어있는 이게 의미를 가지겠죠. 극한 여기서 이제 조각들 리미트를 보내지 않았을 때의 식은 이게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최종적인 모습이고 오른쪽에 걸리게 되는 이런 형태의 표현은 이렇게 되고요. 얘를 만약에 아주 잘게 쪼개면 분자는 n3차고 분모도 n3차니까 개수가 얘랑 얘만 보면 되잖아. 극한값이. 그래서 얘가 3분의 1이라는 극한값을 가지게 되고 x제곱을 0에서 1까지 적분하게 되면 3분의 1이 돼요랑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극한으로 푸는 겁니다. 극한으로 넓이 계산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요거랑 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얘를 왜 갑자기 0에서 n-1 무슨 소리일까? 시그마 표현하려고 그랬습니다. 얘를 분자를 표현해 보게 되면 분모는 이제 합쳐 적어도 상관없겠죠. 그냥 그대로 한번 적읍시다. 얘가 n제곱인데 분자가 뭐냐면 0부터 n-1까지라서 시그마 k제곱으로 표현할 거면 얘는 0에서부터 n-1까지라고 적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n분의 1은 공통적인 가로의 길이었고,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면 분모는 n3승 그대로 맞는데 분자가 시그마 계산하게 되면 0에서 n-1 개수는 n개 맞습니다. 얘가 n-1의 n이 되고 앞에 개수 2가 있고 2n-1의 형태가 됨을 우리는 수열에서 배웠습니다. 얘를 극한을 리미트를 아주 잘게 쪼개면 여기 3차인데 여기도 3차인데 여기 개수가 6분의 2입니다. 그래서 얘도 최종적인 넓이 또는 극한값은 3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리미트를 할 거면 요게 왼쪽에서 기준을 잡으나 오른쪽에서 기준을 잡으나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급수를 이용해서 넓이를 계산할 거면 상관없어. 다만 계산은 눈으로 보기에는 0에서 n-1이라는 이 수열 느낌보다는 얘가 편하겠죠. 여러분한테 선택권이 있다면 1에서 n이 조금은 나아 보이긴 해요. 이걸 시그마로 계산할 때 수열도 우리는 익숙한 형태로 나올 테니까. 그래서 극한에서 n을 무한히 잘게 쪼개므로써 넓이를 구할 때는 이라나 저라나 상관없는 것을 우리는 요 다음 대표 문제에서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극한으로 표현하고 극한값을 계산을 해서 어떤 값을 찾을 테고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얘가 적분했을 때 넓이랑 똑같네, 그렇게 연결해서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여러분이 어떤 극한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형태를 보았는데 여기가 시그마가 0에서 n-1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어떤 도형에서 여기 좀 잘 안 보여서 여기 그랬다 했어요. 왼쪽에 걸려서 왼쪽 직사각형의 각 조각들이 왼쪽 위에 모퉁이가 fx에 걸려있는 그림을 그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입체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될 건가는 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울 구분구적법입니다. 예시 두 개를 봤으니까 이제 문제를 통해서 봅시다.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쪽으로 표현이 된 리미트 보내기 전에 요 모습이 얘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왼쪽에 걸려있는 얘가 좀 작고 극한 보내기 전에는 안에 존재하니까요. 그 다음 어디 갔나요? 요 부분이 얘랑 맞추면 얘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이 얘가 증가함수인 덕분에 직사각형들의 합이 좀 삐져나간 부분이 있어서 얘가 전체 넓이보다는 좀 큰 것 같고, 그런데 요 식이랑 요 식을 잠시 A라고 하고 요 식을 잠시 B라고 하면 A랑 B 사이에 실제 넓이가 있는 거는 알겠는데, 얘를 리미트를 했더니 얘랑 극한이 뭐랄까요? S1으로 같아지더라. S-로 같아지더라. 그래서 샌드위치 법칙에 의해서 얘랑 극한이 같아졌으니까 중간에 있는 넓이도 얘랑 같겠네라는 부수적인 설명은 들어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극한을 바로 계산을 해봐도 3분의 1, 3분의 1의 됨을 알 수도 있다라는 정도.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중간을 찾는 이런 개념으로 책은 설명하고 있고, 우리는 각각 계산을 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x제곱을 0에서 1까지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차이점, 함수 개수 조금 달라졌고 구간이 2로 달라졌고, 우린 적분할 수 있죠. 적분하지 말고 인테그럴 안 쓰고 넓이 한번 구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책에서는 그냥 풀이 다른 풀에서 안쪽 바깥쪽 두 가지를 하는데 우리는 한 개만 합시다. 그 다음 우리가 이쪽 그림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그림으로 볼 때 오른쪽 위에가 걸리는 이런 형태, 오른쪽 위에가 함수 높이를 결정지어주는 직사각형의 오른쪽 변이 높이가 되는 그런 그림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우리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제일 작은 거, 이 확대해서 보면 여기 도형이 있습니다. 달라붙은 거 아니에요. 이 부분 n분의 2를 대입한 이 부분에 작은 직사각형, 여기가 첫 번째 도형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도형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런 도형이 되고. 그러면 첫 번째 도형의 높이를 결정하는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왼쪽이 아니라 여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2가 전체 가로의 길이인데 얘를 n 조각을 낼 겁니다. 그래서 한 칸의 간격은 n분의 2가 돼요. 가로는 n분의 2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x의 위치, 세 번째 x의 위치, 얘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n분의 2에 대한 첫 번째 위치이기 때문에 얘는 위치가 n분의 2가 되고, 여기다 적을게요. n분의 2의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는 n분의 2의 두 번째가 되고, n분의 2가 두 칸만큼 갔어요고, 여기 좌표는 n분의 2가 세 칸만큼 갔어요면 K번째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일반항을 위해서 K번째는 얘는 당연히 n분의 2가 K만큼 간 X좌표 A요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 왜 구하냐면 이거 대입해서 높이 구하려고. 이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위한 높이 결정할 때 대입할 X좌표라는 개념입니다. 이 X좌표의 일반형이 요 함수식에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게 높이일 테니까. 그러면 K번째 조각은 넓이가 얼마일까? K번째 조각을 SK라고 표현할게요. K번째 조각은 요 일반형 K번째 X 위치를 대입한 높이는 2분의 1의 n분의 2K에 대해서 제곱, 여기까지가 높이죠. 밑변의 가로의 길이는 n분의 2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n분의 2
표현이 됐죠. 좀 이쁘게 정리해 봅시다. 여기 2제곱 하면 4가 되고요. 요 2는 약분하고 4는 앞으로 좀 보내고 정리를 해보면 4는 앞으로 가고 분모에는 n이 3개가 존재하고 분자에는 k제곱이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한 조각의 넓이에요. 이거를 더하게 되면 n개 조각의 넓이가 됩니다. n개 조각의 넓이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요 조각들을 더하면 되죠. 4의 n의 3승의 k제곱입니다. k 입장에서는 n 3승분의 4는 상수예요. 앞으로 보내면 됩니다. k제곱은 6분의 n의 n 더하기 1에 2n 더하기 1이 되고 n 조각의 합은 이렇게 표현. 그 다음에 n을 잘게 쪼개면 리미트 sn은 n이 무한대를 가게 되면 리미트 바로 적읍시다. 여기서 여기가 3승이고 얘가 3승이니까 개수만 보면 6이 있고요 2가 있고 4가 보이죠. 6분의 8 그래서 극한은 3분의 4 3분의 4는 요 넓이가 되죠. 이거는 뭐랑 같겠다?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2분의 1의 x의 제곱이랑 당연히 같아야 되는 형태.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거 왜 배우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죠. 적분하면 되는데 지금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아까 이야기한 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x 10승이면 적분은 되는데 급수는 안 되잖아. 적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냥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나. 수학이 다 그렇지만 여러분 미분 쓸 때도 없잖아. 배워봐. 그런 개념으로 이게 그러니까 적분이 되면 적분도 되고 급수도 되는 참 좋은 형태인데 시그마 k 10승 여러분 모르잖아. 그럴 때 적분으로 대신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는 거 가지고 공부합니다. 되는 거 가지고 되는 거고 둘이 똑같네. 근데 나중에 모르겠어. 시그마 k 10승 모르겠는데 에이 적분 해볼까요? 적분으로 대신 갖다 써야지. 이렇게 가겠다. 딱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둘 다 되는 거 공부합시다. 자, 입체도형 밑면의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H인 원뿔에서 부피를 구해보세요 하면 우리 부피 공식 알고 있습니다. 뿔의 부피는 뿔은 3분의 1이죠. 기둥의 3분의 1이고 기둥은 높이에다가 밑면의 넓이 해서 얘가 파이 R 제곱 이 형태인 걸 아는데 이거를 모른다 치고 구분구조법으로 한번 풀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평면에서 막 강조했던 거 안쪽에 걸리니 바깥쪽에 걸리니 그 부분이 입체에서는 여기서는 밑면이 걸리냐 윗면이 걸리냐 암기 대상은 아닙니다. 그냥 그림이 바깥에 있는 거 안쪽에 있는 거 뭘 하든 상관없는데 요거는 이거 볼 때마다 좀 애매한데 개념 물리에서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같아야 되는데 여긴 되게 좁죠. 그림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요 정도에서 도형이 생겨야 되는데 제일 위에는 요거 짝대기만 한 개 있습니다. 반지름이 0이 되는 바람에 없는 게 아니에요. 요 한 개 짝대기 있고 두 번째 도형이 얘입니다. 근데 부피가 여기 나무젓가락 한 개, 이쑤시개 한 개는 부피가 없어서 그냥 제끼고 가는 형태인 거지 실제로는 반지름이 0이 되면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없으면 안 적어도 상관없고요. 얘는 바깥 부분에서 걸리는 이 하나의 원기둥에서 보면 원기둥 작은 원기둥에서 밑면의 모서리는 아니네요. 밑면의 테두리가 원뿔에 걸리는 형태 얘는 원기둥에서 생각을 하면 윗면의 테두리가 원뿔에 걸리는 형태 이 두 개의 차이인데 위에가 걸리면 식이 어떻게 되고 밑에가 걸리면 이렇게는 보지 말고 그냥 아무거나 그리고 이라나 저라나 똑같으니까 그 다음 책에서는 위쪽으로 풀이를 하고 있으니까 책대로 위에 걸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밑에 게 더 쉬운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조금 어려운 걸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해 볼게요. 아까는 X축을 쪼갰습니다. 얘는 이번에 높이를 한번 쪼개 봅시다. 전체 높이가 H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거를 얘를 N등분을 해버리면
한 조각의 높이는 얘는 n분의 h로 일정합니다. 원기둥의 높이가 돼요. 그러면 여기도 n분의 h, 여기도 n분의 h, 얘도 n분의 h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반지름이 달라져요. 반지름은 닮음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n개라면 우리 4개만 해봅시다. 4개만. 여기 반지름이 궁금한 거거든요. 여기서는 높이 h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까지는 1이라는 여기서까지 간격이 1이라면 여기서까지의 간격은 n개라는 것만 필요하지 실제 높이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가 R1이라는 용어를 잠시 데리고 옵시다. 여기서까지는 진짜 큰 원뿔의 반지름 R이 됩니다. 비례관계로 R1 대 R은 1 대 N이 되겠죠. 또는 R1 대 1은 R 대 N이 되는 형태고. 그래서 R1 대 R은 1 대 N이 되는 형태죠. 그래서 R1은 외항량을 곱해보면 R에 대한 N분의 1이라는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K번째는 어떻게 될까? 여기가 K번째면 여기서까지가 K개가 있을 때라는 이야기죠. 여기를 RK라고 표현을 한다면 RK 대 R은 K 대 N의 형태가 될 것이고 그래서 K번째의 반지름은 R에 대한 N분의 K다. 당연한 건데 그래도 한번 정리해보고 여기 반지름은 이제 일반형 K번째에 대한 반지름입니다. 첫 번째 도형. 근데 여기 첫 번째 도형을 윗부분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아랫부분에 적용을 하고 있다. 요게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다. 그까지는 봐주시고. 자, R1 가지고 또는 RK 가지고 K번째 조각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거 원기둥 이야기입니다. K번째 원기둥의 부피. 반지름이 얘니까 파이에 반지름이 R에 대해서 N분의 K의 제곱, 얘가 밑면의 넓이, 그 다음 높이는 일정하다 했습니다. H를 N등분한 N분의 H가 돼요. H 상수입니다. 그 다음 식을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K 말고는 다 상수예요. N 3승 밑에 있고요. R도 상수고요. 파이에 R에 H 있고 그 다음에 N 3승 있고 위에는 K 제곱만 있습니다. 얘를 더할 건데 시그마 요 부분에서 보면 첫 번째는 반지름이 여기는 없는 형태라서 드러나지 않으니까 굳이 얘를 0으로 표현하지 말고 얘는 없다 생각을 하면 개수가 하나 부족한 형태인 1부터 1개, 2개 가다 보면 여기 n-1번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 1에서부터 n-1까지 vk라고 표현하면 여기서까지는 상수니까 그냥 앞에 n3승까지 상수니까 (1에서부터 n-1까지의 k제곱인데 우리가 n이 무한대 갈 때는 주어진 식이 n에 맞춰지는 형태면 좋은 거잖아. 맞죠? 얘는 없어서 원래는 없는 게 아니라 0이 돼서 사라졌다니까 개념적으로 얘를 우리 바꿀 때는 n개의 기준이기 때문에 얘를 k가 1이 아니라 0부터다 생각을 하면 0 대입하면 0이니까 1을 0으로 바꿔줘도 상관없겠죠. 그럼 이제 여기 개수가 n개가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k에다 0 적는 것은 우리 수열 계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n개의 조각을 잘게 쪼개요 라는 우리 구분구조법의 정의를 위해서 개수를 n개로 표현하기 위한 거고 우리가 수열의 합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게 0이든 1이든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 1부터 n-1 한다고 우리 계산 안 되나? 상관없잖아요. 굳이 k를 0으로 표현한 것은
n개의 조각으로 쪼개어서라는 구분구조법적 개념 때문에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0은 있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얘를 1로 바꾸어서 시그마 계산을 해보면 (0) 1부터 n-1까지 k제곱은 얘가 6분의 n-1의 n에 2n-1이 되고, 이제 여기에서 n개를 잘게 쪼개면 여기서 극한 보면 여기 3승 여기 3승 있고요. 그 다음 개수가 여기서 6분의 2 3분의 1이 나오죠. 여기서 3분의 1이랑 나머지랑 그대로 적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의 높이 먼저 적어주고 R 제곱인데 어디 갔네? 고전하다. 여기 R 제곱 여기서부터 빠졌네. 빠졌고 여기 빠졌고 파이 R 제곱 적어주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부피식이랑 같아져요. 부피를 못 구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표현법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입체도형을 이렇게 잘라서 위쪽 아래쪽에 걸리도록, 얘는 위쪽에 걸리도록 표현, 여기는 아래쪽에 걸리도록 표현 차이가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왕 적은 김에 요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는 딴 거는 똑같죠. 식으로 어디로 거슬러 가볼까요? 이쪽으로 가볼까? 밑면의 넓이를 표현할 때 높이는 똑같은데요, 밑면의 표현하는 게 요 조각과 같습니다. 차이점은 제일 마지막에, 원래는 얘가 한 개 더 있는 건데 제일 마지막 표현이 n까지 갔을 때에 대한 조각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 형태겠죠. 그래서 요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k번째 조각이 뭐가 되느냐면 파이 그 다음 r n분의 k에 대한 제곱에 n분의 h가 맞는데, 얘를 어디까지 더하느냐면 시그마 1에서부터 n개를 더하죠. n개가 있고요, vk가 된다. 요런 형태로 표현하는 딱 요 정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거 대입한 거 보면 n3승에 파이 r 제곱 h까지는 그대로인데 얘가 1부터 n까지가 되고 k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요 부분이 뭐로 바뀐다? 6분의 n에 n 더하기 1에 2n 더하기 1로 바꾸어서, 그래도 극한이 3분의 1이랑 요거랑 합쳐져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변화가 없는데 중간 과정에서 조금의 차이,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복잡하게 이야기했지만 이 차이를 여러분이 선택할 일은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여기서 표현할 때 이거 n개네, 요거 하나 없으니까 빼고 계산할까?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얘는 n-1개만 계산하면 되겠네 라는, 그거를 중간 과정에서 놓치지 않는 부분, 그게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게 구분구조법이다.